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많은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자비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5월 기온답지 않게 더위가 일찍 찾아와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쏟아져 지역 섬유업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칠곡군의 한 마을에 공사 중인 것을 포함해 모텔만 50개가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막을 방법도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역의 불자들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5월 기온답지 않게 더위가 일찍 찾아와 폭염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표정, 도성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형형색색 연등이 청명한 하늘을 수놓습니다. 정성 가득 두 손 모아 아기 부처를 씻기며 새 속의 묵은 때와 번뇌를 털어냅니다. 부처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큰 뜻을 기리며 애절한 소망을 담아봅니다. 날씨도 좋아서 정성을 좀 더 기울여볼까 해서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취업반 아이가 있어가지고 청년 실업도 많이 있는데 저희 아들 꼭 좋은 곳에 취직이 되었으면 하고. 불신과 좌절, 갈등이 팽배한 시대, 믿음과 긍정, 희망의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게 해야지 믿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얼마만큼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사흘 동안 이어지는 연휴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한 사람들로 지역 사찰은 하루 종일 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서 오고, 또 오면서 마음가짐이 또 가족 건강과 또 사업의 번창 이런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옵니다. 5월 같지 않은 뜨거운 뙤약볕, 나무 그늘을 찾고 계곡에 몸을 담그는 모습이 마치 한여름 피서철을 보는 듯합니다. 여기 오려고 왔는 건 아닌데 행사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계곡에 아이들이 물 담그려고 왔는데, 네, 진짜 5월 날씨치고는 많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좀. 네. 날씨가 지금 5월인데 한 8월 진짜 완전 한참 더운 한여름 날씨라 가지고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오전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가 32.5도까지 치솟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FTA 수혜 업종으로 분류됐던 지역의 섬유 산업이 중국과의 FTA 체결로 타격이 우려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은 제품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미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 원단 생산업체는 주로 터키와 유럽에 원단을 수출해왔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2년 전부터 미국 시장을 새로 개척해 2년간 미국으로만 5억 원어치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 이론 원단이 이제 팔리지 않던 고가 제품이고요. 이 고가 제품을 저희들이 관세 혜택을 몸으로 해서 미국의 타겟 프라이스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급이 가능하게 됐고요. 주 수출 지역인 유럽, 미국과의 FTA 타결은 지역 섬유업계에 시장 확대라는 선물을 안겨줬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는 한중 FTA가 문제입니다. 값싼 중국 섬유 제품들이 국내에 몰려올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고가의 섬유 개발이 시급합니다. 야드당 1에서 2불 정도 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중국과 크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3에서 4불 혹은 그 이상 되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 패션조합은 중국인들이 한국 의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중 FTA 발효가 좋은 기회라 보고 지역 패션 제품 전시 판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에 환류가 남아있고 이제 FTA가 된다는 전제가 되면 관세가 거치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를 수입하고 싶어하고 또 자기네들이 판매도 하고 싶어하고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게 있다고 이번에 중국 다녀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중 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 섬유 패션 업계. 중국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상대적으로 기술력 우위에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대구에만 10년 공공임대주택 3천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금호지구의 900여 가구, 대구 신서혁신지구의 800여 가구 등 모두 3천여 가구를 내후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 리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리츠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개념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달 27일 대구시 달서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전국 15개 시도별 대표, 기초단체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텐데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구청 강당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14개 업체에서 420명을 뽑는 자리였지만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부장님 월급 받으시다가 뭐 이렇게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1년 노니까 너무 시험거든요. 매장 관리 직원 급여는 초봉이 경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요양보호사나 산후도우미 같은 이른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됐던 지난 2011년에는 대부분 취업을 했지만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이 별로 자리가 없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구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 드세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대구시 중구의 한 요리학원. 요새는 그 해산물들 향이 많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믹서기에 해산물을 갈아요. 벌써 세 번째 수업. 여전히 서툰 칼솜씨이지만 이제는 제법 음식의 모양을 갖춰갑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정말로 나도 이런 요리를 배웠으니까 한 번쯤 어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아주 좋고 좋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이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차려주시는 것만 접하시다가 이제는 해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고 만들어보고 집에 가서도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갈수록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갈수록 짧아지는 직장 생활.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기간이 점점 비슷해져가는 만큼 개인적인 준비는 물론 사회적인 대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 마을에 모텔이 50개가 있다면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팔공산 자락에 있는 칠곡군의 한 마을 얘기입니다. 당장 막을 방법도 없어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 제한구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팔공산 자락에 있는 칠곡군의 한 마을에 모텔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원주택 밀집 지역 주변에도 모텔이 있을 정도로 눈만 돌리면 모텔이지만 그래도 부족한지 곳곳에서 대형 트럭과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모텔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모텔로? 모르겠어요, 몇 군데. 요, 하나, 둘, 넷, 다섯, 6개. 허가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할 얘기가 없죠. 칠곡군에 있는 모텔은 102개, 이 마을에만 33개가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허가가 나 공사 중인 곳도 17곳. 칠곡군에 모두 203개 리가 있는데 이 마을 한 리에만 군 전체 모텔의 절반이 있는 셈입니다.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주민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환경. 처음부터 가면 80살에는 뭐 먹자 자자 찌자 동네라고 소문났다 이러잖아. 칠곡군은 난개발을 막겠다며 2012년부터 이곳에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업자들이 행정소송과 심판을 걸면서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심에서 주거,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허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주거,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기존 숙박시설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업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2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총량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큼 모텔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칠곡군은 뒤늦게 조례를 바꿔 계획관리 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의 화장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경상북도의 화장률은 64.4%로 2012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화장률 76.9%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2.5%보다 증가율이 높아 점점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포항 운하를 오가는 크루즈 탑승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항에 KTX가 개통된 것을 계기로 오는 7월부터는 야간에도 크루즈가 운항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운하관에 마련된 선착장입니다. 크루즈를 타려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리며 출항한 크루즈는 죽도시장과 해수욕장을 거쳐 40여 분 만에 돌아옵니다. 울산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찾았거든요. 애기들 데리고 갈 만한데 그래서 울산에서 포항까지 이제 거리도 가깝고 여기 운하 해가지고 배 탈 수 있고 한다니까 애들 체험시켜 주려고 왔어요. 평일엔 600여 명, 주말과 휴일에는 1,800명 이상이 크루즈를 이용합니다. 크루즈 운항 1년 만인 지난달엔 탑승객이 20만 명을 기록했고 이달에만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탔는데 재밌고 오늘 딸도 오고 사이도 오고 아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타러 와봤죠. 그래 재밌었어요. 탑승객이 늘어나면서 57인승 유람선이 추가로 투입돼 포항 운하에는 현재 6대의 크루즈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도 강화됐습니다. 매월 넷째 월요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모든 기계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시, 도, 해경에서 합동점검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한 관광 상품이 개발됐고 오는 7월부터 석 달 동안 저녁 8시 반과 9시 반 두 차례 야간에도 크루즈가 운영됩니다. 크루즈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포항 운하가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 경북 지역 농가의 살림살이가 해마다 크게 좋아지고 있다고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소득은 늘고 부채는 줄었다는 건데 이 농가들이 실제 그렇게 체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박헌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 도내 농가당 평균 소득은 3,698만 원으로 2011년 2,658만 원에 비해 무려 39%가 증가했습니다. 과수, 채소, 축산 등 대표 작물을 중심으로 순수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수의 농가소득은 882만 원으로 22%가 증가했고 채소 농가는 31.5%, 그리고 축산 농가는 소득 상승폭이 59%로 급증했습니다.
우리 돈의 주 소득 원인은 이제 사과라든가 다른 작물들의 이제 가격도 이제 동반적으로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도에서 그동안 그 밭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대대적인 구조 개선 사업들을 진행한 것이 소득 향상에 이제 밑거름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11년 2,207만 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1,537만 원으로 30.4% 감소했습니다. 농가부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농기계와 각종 시설 설치비 등 농업용 부채가 1,041만 원에서 712만 원으로 32%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농기계 공동 이용 사업,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가공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마 대대적으로 늘렸던 것이 그 농가 부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지만 경상북도는 농가에서 느끼는 부채의 체감 지수는 이보다 높다고 보고, 특작단지 현대화와 조사료 자금률 확대, 경북형 마을 영농 확산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2018년까지 농가 부채를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데 농정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대구 경북 패션사업협동조합은 최근 롯데백화점 대구점, 대경대학교 등과 지역 섬유산업 활성화와 신진 디자이너 발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매달 한두 차례 백화점에서 지역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과 제품 소개, 패션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션조합은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신진 디자이너 초청 전시회를 열고, 마지막 날에는 백화점 특설 무대에서 6개 업체가 참가하는 패션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식당에서 장소를 옮겨 회식을 이어가자면서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5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식 자리는 전 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데다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 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5일 밤 대구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석가탄신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